화학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유용성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뭐 화학 원소로 뭘 결합을 해서 먹는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보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서 식물의 퇴비나 동물의 분뇨와 같은 천연비료로 농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두엄 알죠? 두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보면은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뒷간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아리에다가 사람 분뇨를 모아놨다가 추수하고 남은 털고 남은 탈곡하고 남은 볏짚이나 이런 거랑 똥이랑 같이 넣어놨어요. 근데 사람 똥은 그냥 쓰면은 독성이 많아서 그냥 쓸 수가 없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발효를 시켜요. 그럼 얘가 썩으면서 유기물질이 다 발효돼 가지고 독성은 없어지고 쓸 수 있는 퇴비 형태로 변해요. 이걸 천연비료라고 하는데, 그거 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짓기가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식량이 부족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겪어본 적도 없고 나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보릿고개라고 들어봤어요? 혹시? 그죠? 그러니까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겨우내 먹고 나서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되게 궁핍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물론 그때는 인구가 지금보다 적긴 했지만 농업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비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학 비료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왜 흔히 이상한 쿠리쿠리한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이렇게 특정 시즌에 나는 냄새가 있어요. 뭐 소똥 냄새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소똥 냄새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비료 냄새예요. 질소 비료. 그래서 일단은 화학 비료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특히나 제일 식물 생장의 필수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질소인 칼륨이 식물 생장에 꼭 필요한 원소라는 것이 밝혀져서 질소를 포함한 화학 비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두엄이나 아니면 뭐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줌 쓰면 오줌 같은 거 나무 안에다 주면서 싸면서 비료 준다. 강아지들이 풀밭 같은 데 돌아다니다가 다리 들고 오줌 누면 제 비료 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주면 안 되고 독성을 제거하고 줘야 되는데, 그 안에 다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폐물 안에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906년에 하버라는 사람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을 하는 제조 공정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질소의 순환이라고 하는 단원이 잠깐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가 순환을 하는 것처럼 질소도 순환을 하는데, 질소가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기체 성분이기는 한데, 얘가 이렇게 삼중결합으로 결합되어 있는 안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식물이 직접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공기 중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제일 많은 성분이 뭐예요? 공기 중에 질소가 78%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질소는 들어왔다 그냥 나가요. 흡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워낙 작고 안정한 물질이라, 따라서 얘를 식물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려면, 흡수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려면 암모늄염이나 이렇게 질산염 형태로 바꿔줘야지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을 하는 제조 공정을 만들어냈고, 이거를 하버 보슈법이라고 해요. 공업적으로 생산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랑 수소랑 얘를 고온 고압 상태에서 촉매라고 하는 철촉매를 사용을 해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는 제조 공법을 공업적으로 발명을 했고, 따라서 이걸 통해서 대량으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냄새도 고약하고 해서 어디다 쓰겠나 싶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생산량이 많은 화학 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촉매를 쓴 이유는, 여러분들 촉매는 우리 공통과학에서도 잠깐 나왔었지만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공정이 좀 더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촉매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촉매를 사용한다고 해서 암모니아가 많이 생기진 않아요. 빨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촉매랑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합성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대량 합성한 암모니아를 원료로 해서 화학비료인 바로 질소비료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써 생산성이 많이 증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농업을 하다 보면은 살충제, 농약을 많이 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벌레들에 의해서 그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워낙 옆에 잡초가 많이 자라니까 그 잡초들을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잡초나 해충의 피해가 줄어들어서 농산물의 질이 향상이 되었고요. 생산량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닐. 비닐은 이제 뭐예요?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나 밭을 덮는 비닐. 여러분들 왜 보면은 까만 비닐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 본 적 있죠? 그거 왜 덮어 놓는지 알아요? 안 덮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흙 위에 놓으면은 왜 덮어 놓냐면, 얘를 덮어 놓으면은 잡초가 뿌리를 못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비닐을 덮어 놓으면 잡초 씨가 날라오더라도 거기 뿌리를 못 내리니까 위에 남아 있으니까 그 잡초 방지를 위해서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때문에 온실이 만들어지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게 되고, 요새 나오는 딸기는 원래는 봄 과일인데 요새는 무슨 과일로 바뀌었어요? 겨울 과일이에요. 겨울이 되면 딸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네. 다 비닐하우스에서 온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생산량도 증대가 됐고, 계절의 영향도 적어졌죠. 네. 그 다음에는 곤충을 이용해서 식량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식용곤충. 요새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밀웜이라고 해서, 고소해라고 해서, 약간 보면 비주얼적으로는 혐오스럽긴 해요. 모양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눈 감고 씹어보면 굉장히 고소해요. 진짜로. 네. 귀뚜라미나 군뱅이나 그 밀웜을 식량화해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량화해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게 되고요. 굉장히 고단백이라 앞으로도 그 비주얼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대체 식량으로서의 가능성이 아마 높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살충제, 제초제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썼는데 이게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쓰다가 지금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DTD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워낙 이제 중금속에 대한 위험도 있고 생물 농축에 대한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토양도 오염되고 토양 안에서 너무 오래돼서 여러 가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따라서 요새는 이런 환경 영향이 적은 농약을 사용을 하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복. 예전에는 다 옷을 만들 때 뭐만 사용했어요? 천연섬유만 사용을 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천연섬유라고 하면은 뭐 면, 마, 삼배, 그 다음에는 양털로 짠 모, 뭐 보통 이런 것들만 사용을 했었는데, 식물에서 얻은 면이나 마, 동물에서 얻은 모나 또는 실크, 비단, 누에고치에서 얻어내는 게 바로 실크, 비단이에요. 이런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천연섬유는 일단 흡습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땀이나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좋고, 촉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기는 한데 얘가 질기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마모성이 적어요. 내마모성이 좋지가 않아 가지고 쉽게 닳아버리고 생산량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옷을 해져서 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입다가 구멍 나서 버리는 거 정도는 양말 정도지, 그죠? 잘 없잖아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스타킹 구멍 나서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스타킹이 구멍이 잘 나진 않아요. 올이 나가지. 그래서 대량 생산이 힘들단 말이에요. 짜는 것 자체가. 그런데 합성섬유, 화학섬유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원유, 석유로부터 원료로 해가지고요, 질기고 값싸고 대량 생산이 쉬운 합성섬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는 옷, 특히 교복,
가방,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합성 섬유를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질겨요. 그래서 나일론이 거의 최초의 합성 섬유다라고 불려요. 폴리아미드계 섬유라고 하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합성 섬유고요. 매우 질겨요. 유연하고 신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일론 줄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낚싯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늘어나요. 뭐 피아노 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일론으로 사용을 하는 게 그물. 네, 그 다음에는 뭐도 있냐면은 낙하산, 네, 이런 것도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는 칫솔 있죠, 칫솔 모, 네, 이런 것도 나일론이에요. 스타킹도 나일론이고, 스타킹, 그 다음에 밧줄, 그물, 칫솔 등의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현재도 나일론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섬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현재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폴리에스터예요.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면하고 굉장히 잘 섞여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짜냐면은 면실 하나, 폴리에스터 실 하나, 면실 하나, 폴리에스터 실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섞어서 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질감이 굉장히 없어요. 근데 저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구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면으로 되어 있는 면티 같은 경우에는 빨아가지고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구겨져가지고 구김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교복 셔츠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빨아서 팡 털고 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주름이 거의 없죠. 그죠? 예. 교복 바지 같은 경우도 뭐 한 달 입어도 주름이 잘 안 지잖아요. 예. 구김에 굉장히 강해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강하고 탄성하고 신축성이 있고 잘 구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이셔츠나 양복 등의 다양한 의류용 섬유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폴리아크릴 섬유. 이거는 여러분들 모하고 거의 비슷해요. 양털하고 성질이 비슷해서 코트나 이런 니트 아니면 목도리, 이런 데 아크릴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하고 유사한 보온성이 있는데, 대신에 이것만 함량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냐면 까끌거려요. 왜 목도리 중에서도 싸구려 목도리 같은 거 아크릴 함량이 너무 높으면은 참에 여기가 어떻게 까끌까끌해요. 약간 따끔따끔해요. 예,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니트나 양말 등에 이용이 되고, 대신에 합성 섬유의 최대 단점은 흡습성이 안 좋아요. 흡수가 잘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교복 니트 같은 거 벗어보면 막 난리 나잖아요. 막 따닥따닥 하고, 그죠? 네. 정전기 나면 막 붙잖아요. 네, 옷이. 예. 그런 화학섬유는 최대 단점이 건조했었을 때, 정전기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합석 염료. 이게 흰 옷만 입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흰 옷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입는 거예요? 염색해서 입는 거예요. 실제로 면은 약간 누르스름해요. 예. 그래서 얘 원래 하얀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면 표백을 하거나. 오래 입다 보면 약간 누렇게 돼버리잖아요. 흰 옷 같은 경우가. 그래서 천연 염료는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예전에 제일 귀했던 염료가 무슨 색깔 염료였냐면 보라 색깔 염료였어요. 보라색.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은 개선 장군이나 황제만 보라 색깔 옷을 입었습니다. 금보다 비쌌대요. 예, 그럴 정도로 천연 염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특히나 파란색 염료도 되게 비쌌어요. 코발트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 염료가 개발되면서 다양한 색깔의 섬유하고 옷감을 만들게 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옷 색깔이 곧 뭘 나타냈었어요, 예전에? 신분이죠, 신분. 왜냐면 여러분 조선시대에서도 보면은 빨간색 관복 입는 사람, 파란색 관복 입는 사람, 초록색 관복 입는 사람,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신라 골품제에서도 보면은 품계마다 입는 옷 색깔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염료는 결국 옷 색깔은 신분을 나타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비싼 염료를 사용을 하면은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신분이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건데, 누구나 다양한 색깔을 입을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것도 좀 제거를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기능성 섬유나 뭐 흔히 요새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고어텍스 같은 거죠. 등산복이나 기능성 바람막이 같은 의류 같은 거 보면은
바람은 맞고 땀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입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입는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흡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땀을 흡수를 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첨단 소재의 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의복이 개발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보와 섬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의류, 뭐 아이언맨 수트 아니 스파이더맨 수트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자동차의 차체 및 우주선의 동체에도 이용되는 슈퍼 섬유 등이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합성 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 문제 해결. 산업혁명 이후에 예전에는 다 뭘로 지었어요? 돌 아니면은 나무로 지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안락한 주거 환경과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도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 물질들이 들어가면서, 특히나 콘크리트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더 높은 건물도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이용을 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난방하고 취사에 이용을 하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화석 연료 쓰기 전까지 여러분들 불 뭘로 켰어요? 그러니까 전기 만들어지기 전에. 보통 여러분들 외국 영화 보면 뭐 키니? 양초, 그 다음 뭐 켰어요? 그 난로. 아니 불. 부시죠. 아니요. 어두울 때 밝히는 불, 램프, 이렇게. 기름, 우리나라도 호롱불이라고 해가지고 기름 넣어서 이제 했었잖아요. 근데 외국은 뭘 썼냐면 이제 램프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석유가 나오기 전에는 뭘 썼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 많은 기름을 다 어디서 짰을까? 고래. 고래 기름으로 다 램프를 켰어요. 고래에는 기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거의 씨가 말라갔는데 석유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고래 기름이 아닌 석유를 사용을 해가지고 램프를 켜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는. 그 다음에는 화석 연료를 화학 반응시켜서 만든 플라스틱 소재. 인류 최고이자 최악의 발명품이죠. 그죠? 요새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그렇고 플라스틱이 안 썩잖아요. 그래서 환경 오염의 문제도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플라스틱 없으면 여러분들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대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성형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형외과를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틱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형태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하는 색깔로. 근데 요새는 이제 최대한 안 쓰는 방향으로, 그쵸? 바뀌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재료의 변화 봅시다. 자, 예전에는 우리나라 집 지을 때 뭐로 갖다 줬어? 한옥, 다 나무죠. 아니면 이제 뭐 흙. 그지? 돌 이런 것 다 갖다 줬죠. 나무, 흙, 돌과 같은 천연 재료는 건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로 건축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높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화학 발달과 함께 건축 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철 보면은, 철은 철기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철기 시대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긴 했지만, 보면은 철광석, 여러분들 이건 공통과학에서도 철의 재련 과정이 나오잖아요. 산화 환원 과정에서 철을 코쿠스하고 함께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선철이라는 걸로 얻어내요. 그래서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금속이 철인데, 철은 제일 단점이 뭐예요? 녹이 잘 슬어요. 그죠? 그냥 놨었을 때는 금방 녹이 슬어서 붉게 변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부식성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크롬을 섞어서 더 단단하고 녹이 슬지 않는 합금, 스테인레스 강, 여러분들 이제 급식 먹을 때 쓰는 식판, 수저, 그죠? 대부분 다 스테인레스를 사용을 해주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골조나 배관 등 건축 자재로도 이용이 될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생활용품에도 철은 워낙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책상도 밑에 보면은 프레임 다 철이고,
그죠? 자, 건축물 만들 때 뭐 H빔, 철근 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라고 하는 걸 만든 후에 점토를 섞어서 나중에 모래도 섞고, 그 다음에 물하고 섞으면 나중에 굳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시멘트보다 강도를 더 높인 게 바로 뭐냐면 콘크리트예요. 여기다가 시멘트에다가 모래하고 자갈등을 섞어서 만든 건축 재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압축, 그러니까 누르는 힘은 굉장히 강한데 잡아당겼을 때는 쉽게 부서져 버려요. 탄성이 없어서 이 탄성을 보강을 한 게 바로 뭐냐면은 철근 콘크리트예요. 안에다가 철근을 넣은 거죠.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음으로써 높은 마천루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실제로 사용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예, 가장 이제 사용 시기가 이제 늦은 금속 중에 하나인데, 알루미늄의 재료는 알루미늄 광석을 Al2O3 산화 알루미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보크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예, 보크사이트를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바로 알루미늄을 얻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볍고 단단하고 강도도 좋아서 창틀, 건물, 외벽 등에 사용이 되고요. 전기 전도도도 비교적 좋은 편이고 열 전도성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료수 캔, 그죠? 맥주 캔 같은 거 보면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유리. 유리는 여러분들 규소로 만들어요. 규소. 그러니까 모래 안에 들어있는 규소 성분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데,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냅니다. 유리는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이용이 되고, 유리는 사용한 역사가 꽤나 오래됐어요. 그죠? 예전에 신라시대 유물 봐도 뭐가 나와요? 생유리, 유리로 된 구슬,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 말고도 이제 대표적으로 단열재, 집이 열기를 잘 가둘 수 있도록, 그리고 외부에 열기나 냉기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단열이에요. 단열. 이 단열재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냉동식품이나 이런 거 배송 올 때 어디 안에 들어와요? 스티로폼 안에다가, 그죠? 안에다가 그 아이스팩이랑 해서 같이 들어오는 게 단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바로 건축에 단열 재료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페인트를 이용을 해서 외관도 막고 부식을 방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미래는 건축물의 재료 성능이 점차 많이 개량이 되고 단열재, 바닥재, 창틀, 외장재 등도 새로운 소재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새는 또 친환경 소재에 대한 수요도 좀 많아서, 그죠? 외관이나 어떤 바닥재 이런 거를 친환경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품, 화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합성의약품이 개발이 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도 늘어나고 질병 치료도 좀 많이 쉬워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합성의약품이 바로 뭐냐면은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스피린 안 먹어봤죠, 잘. 그죠? 예전에는 많이 먹었었는데 저게 약간 이제 부작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대체제로의 그 해열 진통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요새 이제 가장 많이 먹는 해열 진통제가 바로 뭐예요?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전에는 아스피린이 거의 유명했어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고 정확한 명칭은 뭐냐면은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원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버드나무 껍질에 들어있어요.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서 쓰던지 아니면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저게 먹기가 너무 괴로워요. 산성도 너무 세고 먹으면 식도가 손상될 정도로 산성이 세고 하다 보니까 효과는 좋은데 너무 이제 투약하는 데 괴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 살리실산으로 아세트산하고 식초 성분인 아세트산하고 살리실산을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요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유명한 게 독일의 바이엘사가 만들어낸 아스피린이 제일 유명한데, 해열 진통제로 널리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페니실린, 그죠? 대표적인 항생제죠. 그렇죠? 최초의 항생제.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을 해내게 됐고요. 이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그 전쟁에서 상처 입어서 그 상처로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죽은 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야 어디 상처 나거나 곪거나 하면은 약 하나를 먹어버리면 그냥 끝이지만 그때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사들이 상처 입은 병사들이 죽거나 또는 특정 부위로 다리를 절단을 하거나 수술을 하고 나서도 감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플레밍이 이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면서 수많은 환자들, 특히나 이제 병사들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뭐 인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다. 의학적으로는 항생제를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탄소화합물 파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말뜻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탄소를 포함한 모든 화합물들은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공통과학에서도 탄소화합물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했었죠. 유기물, 그죠? 탄소는 몇 조 원소예요? 14조 원소예요. 따라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 4개입니다. 그죠? 따라서 단일 결합으로 결합을 하다 보면은 최대 4종류의 원자하고 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탄소끼리는 뭐도 가능합니까? 다중결합도 되죠.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도 만들어낼 수 있고 3중결합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는 여러 가지 구조로 이렇게 직선의 사슬 구조로도 결합이 가능하고 이 옆에 가지 달린 형태로의 구조로도 결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도 결합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독으로 탄소 말고도 수소, 산소, 질소, 황 또는 여러 가지 할로젠 원소들이 원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총칭해서 탄소화합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중에서 이제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는 거는 따로 떼서 뭐라고 불러줘요? 탄화수소류다 라고 불러줘요. 그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탄소화합물은요, 탄소를 포함한 화합물을 여러분들 우리가 총칭해서 뭐라고 불러줘요? 유기물이라고 불러줘요. 근데 유기물에서 제외가 되는 거는 순수하게 탄소로만 돼 있는 다이아몬드나 숯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유기물이라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도 탄소를 포함을 하지만 이건 유기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거를 뺀 탄소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다 뭐라고 불러주냐면 유기물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탄소 없으면 뭐라고 불러주겠어? 네, 무기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은 탄소화합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왜? 우리가 먹는 영양분들이 대부분 탄소화합물 형태 유기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도 이용이 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몸을 구성을 하는 주 영양소, 음식물,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그 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대부분이 다 탄소를 포함을 하는 유기물들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이다 라고 불러주는데 이 탄소화합물의 원재료가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어디서 얻어내는 거예요? 석유, 원유로부터 얻어내요. 원유로부터 얻어내서 원유는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 얘를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별 증류를 해주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어 나오죠.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 석유가스, 뭐라고 불러줘요? LPG가 나와서 가정용 연료나 또는 자동차 연료로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휘발유 나프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나프타라고 하는 게 보통 화학 약품 및 화학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가장 큰 원료로 사용이 되는 게 나프타예요. 네. 그 다음에는 등유, 비행기 연료 또는 난방용 연료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경유, 디젤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유. 중유는 선박, 큰 배, 유조선이나 아니면은 큰 LPG 운반선, 화물선 같은
배의 연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찌꺼기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를 닦는 데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이 점점 높아지고 탄소의 함량도 점점 높아지게 돼요. 점성도 더 높게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여기서 다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탄소화합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탄소화합물 종류는 수천만 가지에 이르고 매년 수만 가지 새로운 탄소화합물들이 발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합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은 여러 가지 유에서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재료를 갖다가 다양한 형태로 결합을 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에서 또 새로운 유를 만들어내는 학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까닭은 아까 선생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탄소는 몇 족 원소? 14족 원소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4개다. 따라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 등과 공유결합. 그러니까 최대 4개랑 결합을 하려면은 단일 결합으로 4개의 원자와 결합을 해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탄소 원자끼리 결합을 할 때요. 다양한 길이랑 다양한 형태의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유전자쌍 2개를 걸어가지고 이중결합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공유전자쌍 3개를 걸어서 삼중결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죠. 그쵸? 근데 공유결합을 만들 때 결합 길이는 누가 제일 길어요? 결합 길이는? 이건 나중에 다시 뒤에서 나옵니다. 단일결합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는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는 삼중결합 순으로 결합 길이가 짧아져요. 대신에 단일결합에서 삼중결합으로 갈수록 뭐는 증가해요? 결합력은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길게 쭉 한 줄로 늘어뜨리는 사슬 모양.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옆에 곁가지가 달려있는 가지 달린 사슬 모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닫혀버린 고리 모양. 여러 가지 구조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결합, 많이 결합할 수 있는 구조, 그 다음에 다양한 구조들을 만들어내니까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중에서 탄소화합물의 종류에서 탄화수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말뜻 그대로 탄소하고 수소하고의 화합물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없이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을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과정, 고1 과정에서 봤던 거는 메테인, 프로페인 정도는 아마 봤을 겁니다. 화학식 연소 반응식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냈을 건데 다 보면은 어떻게 생겼어요? 탄소하고 수소로만 돼 있죠. 그렇죠? 탄소로만 수소로만 돼 있고, 따라서 원재료가 그래서 탄화수소를 뭐라고도 쓰냐면은 CXHY라고도 써요. 탄소하고 수소가 일정 형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CXHY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얘는 원유의 주성분이에요. 원유는 다 탄화수소로 되어 있고, 완전 연소가 되면은 탄소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수소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연소 생성물로 뭐하고 뭐밖에 안 생겨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는 안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식을 쓰면 CXHY가 연소가 되면 얘 하나가 연소된다라고 치면은 이산화탄소 몇 개 생겨요? X, CO2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수소는 몇 개가 있으니까 Y개가 있으니까 물은 2분의 YH2O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산소가 몇 개 있어요? EX개 있고 2분의 Y개가 있으니까 요 앞에 개수로는 X 더하기 4분의 Y. 이런 형태로 연소 반응식이 만들어져요.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CXHY다 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는 연소 생성물로 생기지가 않고요. 특히나 얘네들을 연소할 때요,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탄화수소의 끓는 점을 보면은
탄화수소는 탄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량이 커져요. 탄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분자의 질량인 분자량이라고 하는 게 커지고, 이 분자량이 커지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져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져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은 LPG, 그 다음에는 가솔린, 그 다음에는 뭐 등유, 경유, 중유로 나눠질 때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일수록 탄소 함량이 높은 원소들이 더 많이 들어있다란 말이에요. 저기 화합물들이.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게 메테인. 이게 뭐 성분이에요? 도시가스, LNG의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에테인, 그 다음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 같은 경우에는 LPG의 주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애들 화학식 한번 볼래? 그럼 메테인이 CH4죠. 얘가 C2H6죠. 프로페인이 C3H8이죠. 그 다음에 C4H10이에요. 자, 지금 보면은 하나 늘어났죠? 몇 개 늘어나요? 여기서 일반 식이 나와요. 얘네가 아무렇게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특정한 규칙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여기가 1이 들어갔었을 때 여기 얼마 들어갔어? 4개 들어갔죠. 여기는 2개가 들어갔었을 때 6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얘 3개가 들어가면은 8개가 들어가고, 4개가 들어가면 10개가 들어가니까 보면은 몇 배보다? 2배보다 몇 개씩이 많아요? 2개씩이 많죠. 탄소의 개수의 2배보다 2개씩이 많죠. 그래서 탄화수소 중에 요렇게 종류가 크게 3종류가 있어요. 알케인이라고 하는, 알케인족이라고 하는 탄화수소가 존재를 하는데, 이 알케인족은 어떻게 생겨먹냐면은 CN, HEN 플러스 E 형태로 결합이 돼요. 무조건. N은 1 이상이에요, 여기서. 그럼 봐봐. CH4, C2, H6, C3, H8, C4, H10. 그러니까 C4, H9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에 맞지 않으면은 알케인족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규칙대로만 만들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화합물은 존재를 한다 안 한다라는 이 화학식을 보고서 알 수가 있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명칭을 할 때요, 탄소 하나짜리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메타라고 불러줘요. 2개짜리는 에타, 3개짜리는 프로파, 4개짜리는 뷰타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알케인족이니까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식으로 명명을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밑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도 탄소수가, 이게 원래는 이거 뭐 알케인족 있고 알켄족 있고 알카인족 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뭐 다 아직 알 필요는 없고, 일단 알케인족의 명명법만 보면 하나짜리는 메타, 그래서 메테인, 2개짜리는 탄소가 에타, 에테인, 3개짜리는 프로파, 그래서 프로페인, 4개짜리는 뷰타, 뷰테인, 그 다음에는 펜테인, 헥세인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주게 되는데, 4개 정도까지는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탄화수소 구조 특징, 이 알케인족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간단한 게 누구냐면은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메탄이라고도 하거든요. 메테인이라고도 하는데, 보면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 가장 간단한 유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운데 탄소를 두고요, 얘가 화학식이 CH4니까 4개가 수소가 여기다 이렇게 붙는데, 이게 평면으로 붙는 게 아니라 입체로 붙어요. 왜 입체로 붙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가 공유 전자쌍이거든요. 요 단어는 뒤에서 아주 다시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가 공유 전자쌍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공유 전자쌍은 기본적으로 전자쌍이다 보니까 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전자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공유 결합한 이 부분은 다 무슨 전하를 띠게 돼 있냐면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이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쌍끼리 서로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겠어요? 밀어내겠어요? 다 같은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인력이 작용하겠어? 척력이 작용하겠어? 어느 거 공유했어? 그렇죠. 밀어냅니다. 척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척력이 작용을 하는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개가 있다 보니까 넷이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반발력이 적으니까 가장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자 구조가 형성되는 원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해요.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가장 안정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 구조로 결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구조라고 하냐면은 정사면체, 그러니까 정삼각뿔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밑에가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이고 얘가 꼭지점으로 돼서 가운데 탄소가 있고 각 꼭지점에 수소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메테인이 형성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이 결합 각도가 수소, 탄소, 수소가 만들어내는 이 결합각, 여기가 몇 도냐면은 109.5도의 결합각을 나타내게 돼요. 이 결합각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왜 그러냐면 저 109.5도가 물질의 안정성, 그러니까 분자 구조의 안정성의 기준이 돼요. 저거보다 결합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안정해요. 작으면 작을수록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 109.5도라고 하는 결합각은 분자 구조의 안정성의 기준이 되는 결합각이다 라고 보면 돼요. 이게 가장 메인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조식으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주고, 왜? 입체를 이렇게 다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야, 네 개가 결합했다 라는 의미고, 분자 모형은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자, 특징은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어내고요. 냄새하고 색깔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스 세면 냄새 나죠? 그거는 일부러 향을 넣은 거예요. 가스에다가 냄새를 집어넣은 거예요. 왜? 무색 묻히면 사람이 가스가 샜는지 안 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스 냄새가 약간 어때요? 야, 거기다 좋은 냄새를 넣으면 되겠니? 향긋한 냄새를 주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냄새를 넣냐면 약간 구린내를 넣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가스가 새면 뭐야 하고 약간 경계심이 들게. 그리고 그 구린내는 방독면도 뚫고 들어와요.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안에다 향을 집어넣는데 약간 좋지 않은 냄새를 집어넣어서 빨리 생 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실온에서는 기체 상태고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A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세면은 위로 떠요. 이렇게. 그래서 그 가스 누출기가 어디에 있냐면 위쪽에다가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LNG 같은 경우에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거의 없어요. 물에 안 녹아요. 완전 연소하면은 뭐밖에 안 생겨요? 이산화탄소하고 물밖에 안 생기고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료로 사용이 됩니다. 참고로 요거 연소 반응식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CH4 메테인이 연소되면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이거 한 분자 연소된다라고 치면 이산화탄소 하나랑 수소가 이쪽에 몇 개예요? 원자가 4개가 있으니까 물이 생길 때 물이 몇 분자가 생겨야 되겠어요? 2분자가 생겨야죠. 그래야 수소 개수가 맞죠. 그 대신에 산소는 O2 총 4개죠. 이쪽도 4개가 있어야 되니까 2. 이렇게 해서 연소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가정용 연료인 액화 천연가스, 도시가스의 연료와 시내버스, CNG 버스라고 해가지고 압축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저건 이제 탄화수소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알코올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알코올은 보통 우리가 알코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죠? 술. 그죠? 술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데 탄화수소 중에서 탄소 원자에서
뭐가 붙어주는 거냐면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붙은 거예요. OH라고 하는 하이드록시기가 탄화수소에 수소가 하나가 빠지고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은 알코올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올 이렇게 불러줘요. 명칭이. 그럼 아까 봐봐. 메테인이 CH4, 에테인이 CH6, 프로페인이 C3H8, 뷰테인이 C4H10이죠. 이 중에서 수소가 하나 빠져요. 그리고 뭐가 붙는 거예요?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하나 빠지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CH3OH.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하나 빠지고 OH가 붙으면 C2H5OH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알코올이 되면은 C3H7OH 얘는 C4H9OH 이런 형태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이거 뭐였어요? 메테인, 메틸 알코올, 에테인, 에틸 알코올, 뷰테인, 프로페인 알코올, 얘는 뷰테인, 뷰틸 알코올.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줄여서 메틸 알코올을 메탄올, 에틸 알코올을 에탄올.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요. 그래서 얘는 하이드록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이드록시기가 있으면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물에 매우 잘 녹습니다. 이 하이드록시기는 굉장히 친수성이라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래서 메탄올은 여러분들 사람이 먹으면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실명되거나 간이 다 녹아버립니다. 자, 플라스틱의 원료, 연료전지로 쓰이고, 에탄올은 소독,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알코올 램프, 그 다음에는 먹는 술, 그 다음에는 히드록시기가 하나만 있는 애도 있지만 두 개가 있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에탄올에서 수소가 하나가 더 빠지고 OH가 하나가 더 들어가면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해서 자동차 부동액, 그러니까 자동차 냉각수 안에 얼지 않게 넣어주는 부동액인데, 이거 맛이 엄청 달아요. 근데 먹으면 죽어요. 독성이 세요. 엄청 달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설탕 대용으로 쓸 수 있을지 알고 먹었다가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작살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세 개가 붙으면 이건 뭐가 되냐면은 글리세롤이 돼요. 글리세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글리세린이라고 돼요. 그 여자들이 쓰는 그 립글로즈 같은 경우가 이제 글리세린이에요. 반짝반짝하고 특히나 이제 어디에 많이 쓰여요? 화장품. 보습 능력이 좋아요.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독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에 보통 원료로 사용이 되고요. 알코올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딱 맡아보면은 확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가 있고요. 가연성이 불이 잘 붙습니다. 완전 연소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하고 뭐밖에 안 생깁니까? 물밖에는 안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C2H5OH 연소 반응식 써주면은 산소랑 결합을 하면은 어차피 뭐하고 뭐밖에 없어요.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잖아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몇 개 생겨야 돼? ECO2. 그다음에 수소가 총 몇 개 있어요? C2H5OH니까 수소가 총 몇 개 있어요? 6개 있잖아요. 6개 있으니까 3H2O가 생겨요. 그러면 산소가 몇 개 있어요? 4개, 3개, 7개 있죠. 여기도 7개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얘는 6개가 되면 되니까 여기가 3. 이렇게 되면은 에탄올의 연소 반응식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알코올 구조가 바로 에탄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공통과학에서는 요거 이제 뭐 낚는 걸로 많이 나왔어요? 뒤에 OH가 있으니까 염기로 낚는 걸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저렇게 붙어 있으면은 뭐다? 염기가 아니라 에탄올에 해당이 됩니다. 알코올이에요. 이 히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용해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구조식은 탄소 2개, 나머지 수소, 원래 에테인은 여기에 수소가 있었지만 그 부분이 빠지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어서 이런 형태로 구조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얘를 선생님이 아까 C2H5OH 이렇게 써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써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요. C2H6O. 어차피 이거나 이거는 어떻게 돼요? 같은 거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써주는 화학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시성식이라고 하고요. 예, 이렇게 써주는 화학식을 뭐라고 하냐면은 분자식이라고 해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아래 거는 그러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하고 개수는 알 수가 있는데 저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주면 이 OH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뭐다? 알코올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CH3COOH 이거 뭐예요? 이거 공통과학에서 나오죠? CH3COOH 이거 뭐야? 아세트산이죠. 이렇게 보면 알아요. 아세트산인지. 근데 C2H4O2 얘가 이거잖아요. 탄소 2개, 수소 4개, 산소 2개잖아요. 이렇게 써주면 이거 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시성식은 뭐냐면 이 뒤에 특별하게 성질을 가지는 작용기를 풀어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물질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써주는 게 시성식이고, 그냥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만 분자를 구성하는 이렇게만 써주면 뭐라고 불러준다? 분자식이라고 불러줘요. 우리가 흔히 분자식으로 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C6H12O6 포도당. 예,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자식으로 쓰는 거예요. 굳이.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합됐는지까지 이렇게 결합 구조까지 써주면은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흔히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분자를 시성식, 분자식, 구조식.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건 누구예요? 구조식. 그 다음은 시성식. 그 다음에는 분자식. 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크게 화학 반응식은 저렇게 세 종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C, 수소, 탄소, 산소 하나, O 하나, H 하나.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아세트산이에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구나. 그러면 결합각이 얼마가 되겠구나. 어떤 구조구나. 이렇게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무슨 식이다? 구조식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성식, 그 다음 분자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 에탄올은요,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당을 발효시켜서 얻어내는 거예요. 당. 과일 안에 있는 당. 저기 있잖아요. 와인. 예. 그 다음에는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곡물 안에도 뭐가 있어요? 쌀, 밥, 이런 걸로. 그쵸? 예, 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현대에는 에텐하고 물을, 에텐에다 물을 더해주면은 바로 뭐가 돼요? C2H4, 에텐이라고 하는 물질에 물을 더해주면은 C2H6O가 돼버리니까 에탄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화학적으로는 이렇게 합성을 해요. 특유의 냄새, 술 냄새 같은 냄새가 나고 무색이고요.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알코올, 흔히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알코올 소독하죠. 발음 어때요? 주사 맞기 전에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문질러 주면 어때요? 약간 좀 시원하죠. 왜냐하면 휘발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에탄올은 물하고 에탄올 같은 양으로 부어놓고 놔두면은 아예 에탄올은 금방 날아가 버려요. 휘발성이 좋아요. 끓는 점도 어떻게 돼요? 물보다 낮아요. 78도 정도에서 끓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물에 잘 녹아요. 이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하이드록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에 잘 녹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물도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거야. 수소에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으니까 물에 잘 녹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기름과도 잘 섞일 수 있어요. 물하고도 잘 섞이고 기름하고도 잘 섞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살균 소독 작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에탄올에 해당이 됩니다. 술, 소독용 알코올, 실험실 시약, 그다음에 용매, 연료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저 에탄올 소독제는 많이 썼죠. 언제? 손소독제로 많이 사용을 했죠. 금방 날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다 이제 뭘 섞어 넣으면 글리세린을 섞어가지고 에탄올이랑 이렇게 문지르면은 보습도 되고, 예, 소독도 되고. 그래서 이게 금방 문지르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에탄올의 휘발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카복실산. 카복실산 말 뜻 그대로 이름 그대로 뭐예요? 산성 물질이에요. 예, 산성 물질. 탄화수소에 탄소에 뭐가 붙은 거예요? 카복실기 COOH라고 하는 게 결합되니까 아세트산이 대표적으로 카복실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탄소화물로 물에 녹으면 뭘 내보내요? 수소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약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복실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면 COO- 더하기 H 플러스 이런 형태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메테인에 수소 하나 대신에 카르복시기가 붙어 있으면은 바로 카복시기가 붙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거죠? 여기가 작용기죠. 카복시기. 여기가.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게 붙어 있으면 다 뭐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산성. 무슨 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수소에 카복시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애도 있어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은 포름산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에탄올을 한 번 더 발효시키면 네, 바로 뭐가 만들어져요? 아세트산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걸리를 발효시키면 막걸리 식초가 돼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 그러니까 와인도 와인 발효시키면 와인 식초가 됩니다. 발효가 너무 과발효가 돼버리면 그 식초 딱 냄새 맡으면 톡 쏘는 냄새 나잖아요. 네, 그렇게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고 무색이에요. 이 카르복시기도 여기만 떼서 보면 뭘 갖고 있어요? OH, 히드록시기를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예,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나타내고요. 맛이 쉬어요. 자, 아세트산은요, 액체 상태인데 어는 점이 17도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17도씨보다 좀 더 낮아진 약간 쌀쌀하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얼어요. 어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빙초산이라고도 불러줍니다. 아세트산을. 네. 그래서 식초의 성분, 네, 아세트산의 한 2%에서 5% 정도의 용액을 예, 식초라고 불러줍니다. 우리가 또 순수한 아세트산은 진해요. 굉장히 독해요. 그러니까 여기 묻으면 빙초산도 화상 입을 정도로 굉장히 예, 센 산이에요. 약산이라고는 하지만 음료의 장기 보관용 재료, 식품. 왜? 여러분들 초절임 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마늘 초절임 뭐 하는 거, 양파 초절임 이렇게 아니면 뭐 매실장아찌처럼 예, 식초에 절이면은 예, 굉장히 예, 오래 보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의약품, 염료, 합성수지의 원료 등 예,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아스피린 만들 때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하고 같이 합성을 해가지고 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밖에 탄소화물은 여러분들 폼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예, 보통 여러분들 포르말린이라고 하는 게 저 폼알데히드에 해당이 돼요. 1급 발암물질이에요. 얘는 탄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탄소 하나에 산소 하나, 수소가 2개. 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예, 폼알데히드예요.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여러분들 이걸 접착제 냄새라고 보시면 돼요. 접착제 안에 들어있는 냄새,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고 본드 같은 데 들어있어요. 무색이고 물에 잘 녹습니다. 예, 접착제 원료로 사용이 되고 얘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다음 여러분 아세톤 알죠? 아세톤. 그죠? 예. 특히나 이거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그 손톱 그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우는 에나멜로도 에나멜 리무버로도 사용을 하는데 아세톤은 가운데 CO라고 하는 이 카르보닐기라고 하는 작용기가 있고 양쪽에 CH3, CH3가 2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형태로 사용이 돼요. 아세톤도 보면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죠? 예, 손톱 지우는 아세톤 냄새 맡아보면 특유의 냄새도 있고요. 물에 잘 녹고 여러 탄소화물들을 잘 녹여요. 특히나 플라스틱 굉장히 잘 녹여요. 예, 아세톤에다가 칫솔 담가놨다가 빼잖아요. 그 칫솔 다 녹아서 없어져 있어요. 예, 굉장히 잘 녹아요.
그다음에는 용매나 매니큐어 제거제로도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아세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탄수화물, 그다음에 탄수화물에 여러 가지 작용기가 붙은 탄화수소들,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에 유용한 물질들이고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맞춰 봅시다. 개념 확인 문제. 자, 1번은 암모니아죠. 그죠? 암모니아고 NH3 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에 2번은 XX555. 다음에 3번에 나일론은 스타킹, 폴리에스터는 양복, 폴리아크릴은 니트. 네, 이렇게 매칭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55X. 그 다음에 5번은 콘크리트. 다음 6번은 가는 뭐예요? 페니실린이고 나는 아스피린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 18페이지 개념 확인하기 문제. 자, 1번은 X555X. 그다음에 2번은 뭐예요? 탄소죠. 그죠? 그다음에 3번은 OX5. 그다음에 4번은 아세트산이죠. CH3COOH 아세트산. 그다음에 얘는 포말데이드. 그다음에 얘는 아세트산이죠. 그다음에 얘는 에탄올에 해당이 되겠죠. C2H5OH.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뒤에 대표자료 분석 봅시다. 자, 기억. 하버는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제조 공정을 고안을 해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철광석을 재련해서 철을 얻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다. 캐로더스는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을 개발을 했죠. 그죠? 자, 식량 문제를 개설한 거는 가죠. 가는 식량. 그 다음에 나는 주거 문제죠. 그 다음에 다는 의복 문제죠. 의료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은 X5555XX.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의 이름은 이건 에탄올이죠. 나는 메테인. 다는 아세트산. 자, 완전 전소할 때 생성되는 공통적인 물질은 이산화탄소하고 물만 생성이 됩니다. 다른 건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OOX5X55. 질문 있어요? 자, 없으면 뒤에 내신 만점 봅시다. 자, 1번에 1, 2번에 4, 3번에 5, 4번에 1, 5번에 5, 6번에 5, 7번에 5, 8번에 5, 9번에 4, 10번에 4, 그 다음에 11번은, 자, 메테인, 어디 갔어? 11번. 폼알데히드하고 아세트산의 공통점을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일단 폼알데히드하고 아세트산은 둘 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탄소화합물이죠. 탄소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이 폼알데히드의 작용기를 뒤에 있는 CH5가 작용기고 여기 있는 거는 COOH가 작용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거는 포르밀기라고 얘기를 해줘요. 둘 다 물에 잘 녹습니다.
예,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얘 보면은 CH2O 얘는 C2H4O2예요. 둘 다 탄소하고 수소하고 산소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다? 1대 2대 1로 결합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2에 3, 13에 3. 그 다음에 실력업은 1번에 3, 2번에 3. 질문. 저 2번 응? 실력 문제 2번. 2번. 자,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4가지 물질을 3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대요. 자, 탄소화합물인가? 이 중에서 탄소화합물이 아닌 거는 누구예요? 암모니아는 탄소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아니요. 암모니아. 그럼 이 중에서 고분자 화합물인가? 고분자 화합물인가는 여기서 화학 섬유만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는 예, 고분자 화합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일론이죠. 자, 그 다음에 가는 아스피린하고 나일론이고 여기는 암모니아하고 메테인이고 예, 가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암모니아하고 메테인은 CnH3 CH4니까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얘네 둘은 산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가로 적절하겠네요.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물질은 여기서 암모니아 빼고 아스피린, 나일론, 메테인 이렇게 되고 여기서 나일론 빼고니까 나일론만이니까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암모니아, 아스피린, 메테인 이렇게 들어가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메테인, 아스피린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분류한 물질의 가지수는 니은 몇 개요? 하나. 디귿도 하나. 이거는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바뀌었네요. 오케이? 또? 실력업 1번. 1번. 네. 자. 탄소화합물 가하고 나에 대한 자료래요. 분자식이 얘는 CHX5고 얘는 CHY5예요. 산소와 결합한 수소 원자수가 얘는 없네요. 그죠? 산소랑 결합한 수소 원자가 없고 얘는 산소랑 결합한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대요? 1개가 들어있대요. 그러면 얘는 연료로 쓰인대요. 그럼 얘는 알코올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코올류 중에 탄소가 하나짜리 알코올이면은 C 하나 둘 셋 OH 이렇게 되면 산소에 하나 결합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포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얘는 산소랑 결합한 게 없으니까 수소가 그러면 얘는 가운데다 탄소를 두고 산소에 수소가 네, 2개 결합되어 있는 이 형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폼알데히드니까 수소 2개 용도는 접착제. 자, 따라서 2개 더해주면 6이다. 맞다. 가구형 접착제는 기억에 해당이 될 수 있다. 맞다. 나는 수용액의 액성은 알코올은 액성이 뭐예요? 산성이 아니라 중성입니다. 산성이 들어가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어야지 산성이 돼요. 네, 또? 없습니까?